오키나와 한 10번 정도 다녀왔었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큐슈 쪽은 한 20번 정도 갔었고, 오사카는 뭐 옛날에 3, 40번, 한 4, 50번 갔었고, 세 보니까 한 80번, 90번 정도 되는 것 같아. 와, 장난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고, 직업은 포토그래퍼입니다. 사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모자 이렇게 예. 한번 봐주시죠. 카메라를요. 죄송합니다. 지금 헬멧을 쓰고 있었어가지고 아까까지. 멋있어요.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신 걸로 아는데. 홋카이도부터 뭐 오사카 간사이 지방, 그다음에 큐슈, 오키나와까지 여러 번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거의 전국적으로 좀. 또 하는 일이 이제 사진을 찍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사진 여행도 많이 갔었고, 일 촬영로도 몇 번 다녀왔고, 그다음에 일본에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친구 만나러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본에 총 다녀온 횟수가 한 8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번이요? 네. 일본인 분들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 친구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되신 이제 어른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도 이제 친해지게 돼서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뭐 한국 여행 가이드도 해드리고, 근데 그러다 보면서 좀 가깝게 지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다고, 예의가 있다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되게 피부로 와 닿게 됐죠. 그분들이 굉장히 예의도 굉장히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좀 배려라는 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예의와 배려라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대부분이 그러셨어요. 그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본의 지역이라든가 어떤 이유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이네 후나야라고 이렇게 수상 가옥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 여행할 때가 너무 좋았어요. 되게 이색적인 풍경이었어요. 제가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기존에 일본에서 접했던 그런 풍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풍경이었고, 제가 큐슈 쪽에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렌터카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밀크로드, 그 베프 이쪽에서 그 아소산까지 가는 그쪽 길이 굉장히 예뻐요. 겨울에는 눈이 왔을 때는 눈이 오는 그 풍경대로 이쁘고, 또 봄, 여름에는 또 그 나름대로 또 멋이 있고, 아마노 하시다테라고 굉장히 좀 희한한 곳이었어요. 거긴 그 산 정상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 가랑이 사이를 거꾸로 보면은 그 섬에 연결되는 부분이 용 머리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유명한, 일본인들한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많이 안 가는 곳인데, 거기서 가면은 다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일본 아저씨들, 일본 사람들이 다 거꾸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서 자기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라고 거기 표지판도 나와 있어요. 여기저기 물론 관광지, 뭐 도톤보리라든지 교토의 청수사라든지 아라시야마라든지 이런 지역도 많이 다녔지만, 차 렌트해서 그냥 조금 일본인 현지인들이 갈 만한 그런 곳들이라든지, 그냥 큐슈 같은 거에서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냥 구경도 하고, 이쁘면 그때서야 이제 지역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프로 포토그래퍼로서 이렇게 좀 카메라 프레임 안에 딱 담았을 때 풍경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본의 시골 풍경이 우리나라, 한국에 비해서는 좀 더 정적이에요. 작업을 하겠다, 여기서 사진을 좀 사진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좀 더 피사체가 좀 더 작업을 하기 좀 좋은 그런 풍경이라고 해야 할까? 많은 서양 쪽 외국인들도 일본의 거리는 깨끗하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막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은 도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좀 잘 짜여 있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했었어야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못 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처음에 그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그런 도시 계획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이게 인식의 차이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중 도덕 자체가 조금 더 낫진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IMF 위기 때 그때 김대중 정부 당시에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 어떤 건설에 관한 계획 이런 규제들을 많이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건설을 통해서 그 경제난을 극복하자 그랬는데 아마 그런 정책들도 좀 영향을 그런 정책들도 있죠. 네. 네. 일본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저는 좀 사실 저는 질보다 양이거든요. 그래서 야끼니쿠 같은 거 먹으러 갈 때도 뭐 고급스럽고 좋은 데보다는 체인점 위주로 좀 많이 다녔었어요. 맞아. 그리고 뭐 그 로미오다이, 타베오다이 많이 먹는 게 중요했어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다녔고 좀 이렇게 이건 사담인데 제가 사이제리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늘에서 네, 이게 저렴하고 또 제 기준에서 좀 맛이 있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체인점 위주로 저는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은 체인점이라도 퀄리티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 괜찮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체인점 위주로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비싼 걸 못 먹어봤어요, 일본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있는 그냥 밥집인데 들어가서 먹어보면 다 맛있어요. 그렇죠. 네, 맛없는 경우가 없었어요. 뭐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좀 배려를 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배려가 도가 넘어서 좀 과한 배려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친구가 아니면 처음 만나는 다른 분이 뭐 식사하세요, 뭐 하고 가세요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거절을 한다고 하면은 한 2번 하다가 말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그 일본에 계시던 그 어르신이었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 부부.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인데 한국에 여행을 오셨었어요. 맛있는 걸 또 그분들이 사주셔가지고 잘 먹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지방 투어를 제가 시켜드리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뭐 그냥 오셨으니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워낙 대접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투어를 시켜드리는데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님이니까 제가 부담하겠다 그러시지 말아라 거절을 했었는데 한사코 그거를 꼭 줘야 되겠다고. 근데 제가 거기서 10분을 실랑이를 했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 봉투를 제 차에 두고 가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친했던 분들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다. 내가 진짜 선물로 이렇게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형님한테 이걸 가장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한국에 특히 병역 군대를 다녀온 한국의 30, 40대 이상 남자들은 다 일본을 싫어할 것이다라는 이런 편견이 있다고 저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지금 우리 세대 40대 이상 분들이 좀 약간 일본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일본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처럼 역사의 문제와 이런 사회적인 문제, 지금의 관계를 별개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거의 문제를 현재까지 결부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군대 같은 경우가 실제로 군대에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군대에서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뭐 반공 교육도 많이 받고 역사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군대 가기 전의 생각과 군대를 다녀와서 생각이 변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좀 더 고지식하게 되니까 그런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 기준으로 보면은 제 주변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거로는 되게 반반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그게 생각이 뚜렷해요. 좋아하는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히 뚜렷해져 가지고 극히 분명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40대 이상부터는 특히 저희 세대보다 일본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좀 확실히 많은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가 되게 분명히 나뉘잖아요. 그렇게 서로 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서로
서로 인터넷에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좀 오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과거에 문제가 있었었고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세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일본을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는 편견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을 왜 특히 렌트카로 그 야마나미 하이웨이라고 그 베푸 쪽에서 아소산 가는 길에 있는 고속도로인데 거기가 일본 3대 드라이브 코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 드라이브 하러도 당일치기로도 많이 갔었고 저는 당일치기를 한 번 가봤어요. 이시다 유코라고 있는데 그분 영화 개봉하는 거 아 개봉을 보려고 보고 저녁 부르주아 여기 있네. 한국에서 뭐 얼마 전에 그 반일 운동도 있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본 여행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뭐 일단은 일본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 문제에서 이제 비롯된 생각들이 많은데 이제 그 생각들이 지금까지 오고 그것과 현재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과거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것과 이제 지금의 현재 사회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행을 많이 가고 물론 문제는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그거가 별개인 것 같아요. 일본을 좋아해서 여행을 가고 일본에 받아들이고 또 좋은 문화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거죠. 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젊은 친구들 뭐 여행 많이 가잖아요.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가는데 그분들 생각 다 비슷할 거예요. 이제 역사 문제와 이런 정치 문제와 이런 거 다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또 일본 여행하기 좋고 좋은 나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일본의 관광지. 이네 후나야 너무 좋아요. 혹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큐슈 드라이브 여행 꼭 추천드립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라퓨타, 천공의 성 라퓨타라는 애니메이션, 옛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언덕 배경이 실제로 일본의 큐슈 쪽에 있어요. 그 지역도 드라이브 하기가 너무 좋고 저는 드라이브 하는 장소로 정말 큐슈를 너무 추천드리고 그러면 일본의 매력을 딱 한 단어로 맛있는 안주?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의 그 사시사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말 그 풍경만 보고 술을 먹어도 정말 맛있는 술이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특색이 너무나 다르고 그 풍경이 좀 한국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하다못해 눈이 내려도 그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 눈 풍경이 또 우리나라가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저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다 술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안주 없이 풍경만 바라보고 술 마셔도 너무 맛있는 그런 곳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본 브랜드 중에 좋아하는 지금 제가 도요타 차량을 몰고 있거든요. 어떤 거지? 도요타 프리우스를 타고 있는데 프리우스 차를 타면서 전에 차 제가 뭐 프랑스 차도 타보고 한국 차도 타보고 다 타봤는데 도요타 차 타면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어떤 점이요? 장고장이 없어요. 전에 차들은 장고장이 좀 많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도요타 차 타면서는 그런 게 없고 정말 그냥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차구나라고 느껴서 지금도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일본 오토바이 브랜드는 또 혼다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과서적인 바이크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교과서적이다. 한국 바이크 커뮤니티에서 믿음의 혼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혼다는 믿고 간다, 일단. 저는 뭐 일본 브랜드만 탄 게 아니고 BMW부터 유럽제, 오스트리아, 뭐 할리 데이비슨 미국제까지 다 타보고 일본 바이크도 많이 타봤는데 제가 혼다 탈 때도 뭔가 고장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면은 그냥 주구장창 잘 달리고 잘 쓰는 그런 바이크 브랜드. 그래서 한국 그 오토바이 커뮤니티에서도 혼다는 믿음의 혼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오늘 이렇게 인터뷰라는 걸 처음 했는데, 네, 좀 되게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까 참 매력 있는 곳이고, 일본이란 곳이 저에게는 되게 특별한 곳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곳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은 다음에 좀 재미난 콘텐츠로 또 초대해 주세요. 또 출연하고 싶습니다. 아,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랑 꼭 한번 오토바이 일본 전국 일주 꼭 한번 가시죠. 아, 그거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자동차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일본 드라이브 여행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토바이를 타실 수 있는 분이시면은 오토바이 드라이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 보고 미소 한 번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